자, 온라인 생존대학교 1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째 시간 생존 가능성을 높여야 생존한다 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14편까지 보셨던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쉬는 시간 혹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때까지 많이 달려오셨죠? 14가지 생존대학교 지금까지 계속 보셨던 분도 있고 이걸 처음 보신 분도 있겠지만 14가지는 이제 내가 혼자인 온라인 현실의 잔인한 혹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생존에 대한 쇼핑몰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수다쟁이가 되라 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리고 현실들과 혹은 말하는 헛된 꿈과 혹은 불가능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현실 진단 같은 내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는 엄청난 기회들이 있다. 그 기회들은 내가 냉정한 현실을 깨닫고 내가 수다쟁이가 됐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다쟁이가 됐을 때는 내가 잠을 자고 원래 온라인 창업하셨던 것처럼 매장을 하나도 운영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혹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자판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생존 가능성을 높여야 생존한다 라는 내용에서 일단 제 얘기를 좀 할까 하고 있어요. 조얼이란 마케터 혹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조얼이란 마케터랑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조얼이란 강사만 하고 있는가,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다 광고 노출이라든가 빠르고 쉬운 길 이거 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라고 할 때 혹은 온라인 최적화, SEO 최적화 뭐 아니면 조금이라도 로딩이 빨라야 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빨리 보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웹기획자들의 강의와 저는 완전히 반대했거든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국악학과 출신의 한 마케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이런 마케터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꺼주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 보죠. 일단 저의 고백입니다. 예, 이거는 제 모습이에요. 보이시나요? 예, 좀 많이 살이 빠졌을 때 모습이죠. 예, 보이시죠? 국악학과에 다닐 때 저의 모습입니다. 2010년도의 모습이고요. 부산의 광화문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서 제가 대금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대금을 들고 국악인인 척하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저는 2010년까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10년 만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나름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예. 어떻게 이렇게 마케터, 그것도 온라인 최전선에 있는 마케터가 되었을까? 제가 저의 얘기를 할게요. 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제 국악중학교, 국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개포동에 있죠. 지금 포이동이랄까? 개포 이동이 포이동이니까 포이동에 있는 국악중학교, 국악고등학교에서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필이라는 악기를 전공을 했습니다. 6년 넘게. 그리고 졸업을 하고 부산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부산대학교 국악과를 다니면서 그 부산대학교 국악과를 거의 10년 동안 다녀요. 도중에 군대도 갔다 오고 도중에 약간 방황도 하면서 사회복지 쪽으로 과를 바꿔서 그 대학을 한 3년 다니다 그것도 때려치고 다시 국악과에 와서 2010년도에 졸업하게 됩니다. 즉 그때 저는 굉장히 막막했었어요. 특히 2007년도에 군대를 되게 늦게 갔거든요. 2007년도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국악을 해서 악기를 불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예, 먹고 사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제 친구들 보면은 아직도 유명한 연주가가 되거나 어디 국립국악관현악단에 있다던가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불성실했고 악기에 대한 재능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뭘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제가 책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마케팅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봅니다. 2007년 목요상설 연주회라는 게 있고요. 이게 부산대학교 정기 연주회였는데 국악학과 뿐만이 아니라 무용학과, 클래식학과까지 다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연주회였어요. 이 연주회를 한다길래 무턱대고 이제 저 손을 딱 듭니다. 교수님, 제가 한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왠지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제일 가까이 있는 게 공연 마케팅이라서
이제 연주회 마케팅을 해보자고 하니까 교수님은 한번 해봐라 라고 하죠. 왜냐면 뭐 필이 부는 사람이 당시에 한 20명이 있으니까 한 명을 빠진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타격이 있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교수님은 저를 은근 좋아하셨어요. 예. 배양현 교수님인데 감사합니다. 예. 그 교수님은 그래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으니까 한번 응원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 국악학과 공연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국악 공연 보신 적 있나요? 안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바쁜 뭐 시간에, 놀기 바쁜 시간에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국악과 연주회, 뭐 안타깝지만 클래식 연주회나 무용가 연주회, 무용가 발표회도 다 똑같아요. 꼭 보면 관객석이 텅텅 비어 있어. 여기 지금 1017, 1026인가? 헷갈리네요. 그 연주회 홀에 500석 규모인데 사람들이 맨날 앞에만 좀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굴까요? 무용가 남친 아니면은 가족들밖에 없어요. 맨날 20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이걸 한번 홍보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요. 처음에는 일단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현수막 같은 것도 크게 하려고 하면 10만원 이상 막 들고, 그걸 게시하려고 그러면 학과에 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2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받기도 힘들 것 같고 해서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지?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해요. 그냥 국악과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점심, 일주일 전 점심에서 막 연주를 막 합니다. 길거리에서 연주하더니 일주일에 우리가 공연합니다 여기에서 하고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요. 지하철역, 부산대학교 지하철역에 오전 7시에 가면 사람들이 쭉 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쟁이란 걸 뜩 들고 제가 선글라스 쓰고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이거 합니다. 2주 후에 이거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해가지고 기억을 하게 만들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거 한다는 거를 내가 말하지 않고라도 전교생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딱 든 거죠. 뭘 했냐면 15,000원 가지고 13,500원이네요. 이거 가지고 이런 명함을 만듭니다. 명함 보시면은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마음의 양식을 채우셨나요? 오늘 점심 그대를 위한 마음의 후식, 부산대 목요 상설 연주회 12시 30분 공연 시간 40분 하고, 뒷면에는 정기적으로 무슨 공연을 하는지가 딱 나와 있는데, 이걸 언제 배포를 했냐면 공연 당일날 새벽 6시에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중앙도서관 탁자에 다 깔아놓습니다. 다 깔아놔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500석이 다 차더라고요. 뭐지? 이때까지 어떤 짓을 하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심지어 TV CF도 한 적도 있었대요. 이 국악학과가. 했지만 영원히 안 채워줬던 그 관객석이 이 명함 한 장, 그날 당일 오전에 돌렸던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도서관에 돌렸던 명함 한 장으로 인해서 다 채워진 겁니다. 500석이. 심지어 줄까지 서 있었어요. 서서 보는 분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배양현 교수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국악학과 교수 생활 20년 만에 다 찬 건 처음 보네라고 얘기해요. 저는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스펙도 없고 경영학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사소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움직이다니.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돈 적게 쓰고 사람 적게 쓰고 극도로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에만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제가 군대도 갔다 오고 옥션이라는 데 이제 인턴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옥션에서 이제 브랜드 마케팅 팀 소속으로 이제 잠깐 이제 인턴 같은 체험, 뭐랄까요, 대학생들 막 뽑아서 하는 인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수에 뽑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옥션이 브랜드 마케팅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내가 옥션이란 이름이 좋은 일을 했다, 재밌는 일을 했다 라고 해서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퍼포먼스를 해줘 라고 하는 거였고요. 당시 4팀이 있었고 4명씩 이렇게 조가, 5명인가 4명인가로 조가 짜여졌어요. 그래서 당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은 금액과 적은 인원으로 사회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결과 기미병 서포터즈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때 옥션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이것도 선물로 주고 이것도 선물로 주고 너 응원할게 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가 언제까 생각해보니까 2017년 9월에 입대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해보니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뭘 하냐, 옥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옥션이 나타나서 이제 서포터즈 일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옥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딱 찍어드릴게요 하면 폴라로이드 사진을 들고 입대를 할 수 있잖아요. 자대 배치되시면 추첨 사연을 적어주신 분들에게 자대에 축구공, 농구공 막 10개씩 보내드릴게요. 와. 그리고 야광펜 아시죠? 야광펜 뭔지 아시나요? 그 펜이 제가 주변에 없는데 펜인데 이제 밤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져서 편지를 쓸 때 좋습니다. 야광펜을 선물로 드릴게요.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 이런 이벤트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춘천에 백이보충대라는 게 있고 사람들이 막 1200명씩 막 걸어가는데 막 우울한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야광펜 드려요. 편지 쓰세요. 부모님과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줄 테니까 훈련할 때 힘들 때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그 다음에 자대 배치될 때 선임이 오는 게 아니라 선임과 같이 축구공 10개가 왔어. 자대 선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날 비가 옵니다. 예,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그냥 지나쳐가. 행사를 딱 세팅을 했는데 다 그냥 지나쳐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걸 먹고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너희가 뭔데 내 밥거리를 차냐 그래가지고 못 찍어. 야광펜을 그냥 주려고 하니까 야광펜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요. 못 팔아. 행사 망했죠. 행사 망했는데 딱 하나만,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거 없애고 딱 하나만 사람들이 줄 서서 받아갑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뭘 받아갈까요? 딱 하나만 흥행했어요. 뭐에 흥행했냐면 바로 이 명함을 받아가려고 막 줄을 서가지고 천장을 딱 마련했는데 5분 만에 다 털립니다. 야광펜도 폴라로이드도 행사도 못했지만 이 명함은 대박을 쳤어요. 이 명함 뭘까? 이 명함을 막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 명함 뭐냐면 뒷면에 8월달이었네. 8월 10일 입대 장병이 백이보충대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뭐 사단 훈련소로 출련하고 8월 16일에는 1주차 훈련하고 9월 20일쯤에 5주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가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을 적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받아가는 거예요. 애 보내고 온 부모님이 막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명함은 항상 부모님이나 친지 혹은 애인의 명함 지갑에서 9월 20일까지 버티고 있겠죠. 이걸 보면서 우리 애인이나 아니면은 우리 아들이 언제쯤 자대 배치될지를 볼 거 아니에요. 이 명함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이 명함이 왜 디테일하냐, 왜 효과적이었냐, 여러분 군대 가시면 그 전단지 다 줘요. 몇 주차 훈련 있고 몇 주차에서 몇 주차 자대 배치됩니다라고 다 나눠준데 불구하고 이 명함을 줄 서서 받아갔던 이유는 뭐냐, 바로 8월 10일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8월 10일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늘 8월 10일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옥션의 광고 전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받아가는 거죠. 자, 이 아이디어는 제가 창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티브가 있었어요. 이분이신데 2010년에 부산시 동래구 의원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김준식 의원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명함을 돌렸어요. 명함을 돌려서 예산을 굉장히 적게 쓰는데 당시에 4,800만 원까지 쓸 수 있었는데 83만 원, 즉 명함에 83만 원 쓰고 471만 원만 써서 당선돼서 기사가 떴었던 분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제가 낸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내가 광고 전단지를 뿌릴 때 대부분 다 외면하잖아요. 근데 지하철에서 막 전단지 뿌려 막 피하려고 노력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도 막 이렇게 쑤셔 넣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구의원 이렇게 선거운동 할 때 누가 구의원 이런 전단지 받고 싶어요. 그쵸?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사직동이었는데 사직동에 뭐가 있냐면 롯데 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그 경기를 하는 날이 그분들이 뭐 그러니까 대목 같은 날이에요. 주변에 있는 상점들은 그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재료를 많이 준비하기도 하고 그때를 준비해서 인력을 보충하기도 하죠. 알바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뭘 하냐면 그냥 전단지 뿌리면 내가 무소속이고 사람들도 모르니까
내 명함을 안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뭘 하냐면 뒷면에 롯데 자이언트 홈경기 일정을 적어가지고 뿌립니다. 앞면에는 물론 김주식 의원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공약이 적혀 있겠죠. 이분이 이걸로 당선이 돼요. 왜? 다른 업체의 명함은 받으면 예, 힘내세요 하고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가겠지만 이분의 명함은 붙여놓습니다. 롯데 홈경기니까. 그리고 보다 보니까 김주식 의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각인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시의원도 좀 모르겠죠. 국회의원이나 시장 정도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TV 광고도 하기도 하고 토론회도 하지만 구의원 아시나요? 김준식이란 사람이 계속 친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당선되셨어요. 무슨 얘기냐? 이때 저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케팅.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사직 혹은 입대 장변 원하는 곳에서 배기보충대 나오는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배기보충대 뿌려주면 다 외면하겠죠. 원하는 곳에 손에 쥐어주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광고 전단지일지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춰보면 굉장히 작은 돈으로도 고객한테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알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보냐면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로 처음 취직을 하게 됐고 당시에 이 성형외과 피부과가 피부과 시술로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싶었어요.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성형외과는 차라리 낫습니다. 성형외과는 키워드 광고 같은 거 돌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부산에 있는 성형외과지만 전국구 단위로 이렇게 환자를 모았고 그 환자 한 명당 뭐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쓰고 하니까 키워드 광고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광고를 할 수 있었는데 피부과는 좀 달라요. 성형외과랑 다르게. 피부과는 뭐가 다를까? 피부과는 매번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왜냐면 레이저 받으면 오주 막 이렇게 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지역권 빼고는 광고를 할 방법이 없고 단가도 낮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나 전국 단위 광고를 하면 비효율적인 게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절대 온라인 광고를 하기가 힘든 게 피부과입니다. 서울, 경기에 있는 애들 빼면. 부산 피부과 이런 거 검색량이 좀 적어서 그런 거는 거의 돈도 안 나가요. 그래서 생각을 하죠. 피부과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 피부과를 좀 홍보하고 싶은데 우리가 TV 광고를 할 수도 없고 버스 광고를 할 수도 없어.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피부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결과 당시에 2011년 4월 24일 날 슈퍼스타 K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슈퍼스타 아시죠? 막 보시면 맨날 시작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선을 하는 모습이 막 나오잖아요. 마침 4월 24일 날 어깨 추산 8에서 10만 명이 몰리는 슈퍼스타 K의 내용이 있어요. 다 연예인 지망생이잖아요. 이 사람들 피부에 관심 있을 거라고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근데 어떻게 알리지? 슈퍼스타 K를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했는데 마케터는 원하는 게 뭘까? 이 사람들이 슈퍼스타 K 때 항상 이 전단지를 들고 있어야 되고 이 전단지를 보면서 우리 피부과에 대한 어필을 인식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그냥 잡상인처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해봤을 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쉽게도 슈퍼스타 2에 나가서 떨어져 봤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딱 되돌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딱 모아놓아요. 9시부터 막 사람들 막 보는데 제가 언제 노래를 불렀냐면 오후 5시에 부르더라고요. 오후 5시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끔 막 손 흔들리고 막 이런 건 하는데 와 해보세요 하는 거 하는데 밥도 안 주고요. 아무것도 안 해. 그 기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제가 무슨 일까지 벌어요? 가사를 까먹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한때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어쨌든 노래를 잘한다는 건 아니고 관종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뭘 해보냐? 이런 전단지를 합니다. 슈퍼스타 K 안내서란 걸 만들어요. 슈퍼스타 K 예선은요 입장을 시작하고 들어온 순서대로 A부터 J열까지 30대 순으로 분류가 되고 자신의 번호가 생긴 스티커를 배부받고 막 이렇게 해서 슈퍼스타 K의 단계가 나와 있고 잊지 말자 가사 메모해보자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5초, 10초, 15초, 20초 단위로 노래 가사를 좀 적으라고 하고 내가 어떤 액션을 할지 튀어야 살잖아요. 그런 걸 좀 적어보자. 그런 걸 적었을 때 까먹지 않는다 라는 걸 해놓죠. 그럼 사람들이 몇 명 적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예선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는 심심해서 보긴 보다만 꽤나 정확한 피부과 비만 이야기라고 해서 피부과에 대한 상식들을 쫙 적어놓고 자료 제공, 부산 미용 성형외과 커뮤니티 카페 땡땡땡 이렇게 적어놔요. 당시에 피부과는 전단물이라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용 카페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당시에 지금이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페를 가입을 해봐라. 이 카페 오면 미용 정보가 많다 라는 식으로 상식을 얘기해줘요. 자,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안내서를 처음에는 저기 구석탱이, 그러니까 그 백스코 역 옆에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막 가져가요. 왜? 안내서라잖아. 그러더니 저기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 안내서라고요? 나 가져가야겠다 해가지고 원래 저기 일찍 와서 저기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막 달려오더니 막 가져와. 갑자기 엠넷 카메라가 들고 옵니다. 여기는 열정적인 엠넷 현장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핫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를 막 찍더라고요. 1500장을 준비했는데 이 1500장이 5분 만에 다 날아갑니다. 옆에서는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 찌라시 아니야? 찌라시는 거 아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막. 또 합니다. 예, 또 하죠. 세시봉 콘서트가 있어요. 그때 2011년 2월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다녔던 성형외과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관절을 하셨거든요. 관절. 예, 관절 고객은 어떻게 모을 것이냐. 예. 관절 고객은 되게 힘듭니다. 보통 관절병원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죽을 때 같을 때 응급실로 실려와가지고 입원을 하면 관절 병원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관절병원 대부분 응급실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관절 고객을 끌어와야 돼. 다만 예산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생각합니다. 관절이 아플 만한 분들이 어디 많을까? 당시에 세시봉이 이슈였어요. 기억나시나요? 2011년에 놀러와의 세시봉이 나오고 세시봉이 막 이슈가 되면 전국 단위 콘서트가 쫙 되고 순식간에 매진이 됩니다. 5, 60대 분이 추억에 젖어서 이제 콘서트장을 방문하는 거죠. 타깃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분들이 원하는 정보는 뭘까요? 예, 이분들이 원하는 정보는 관절 같은 거 막 정보 알려주면 좋아가지고 막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자, 또 생각해봐요. 이 세시봉 오시는 분들이 뭘 원할까? 그래서 콘서트에 가면 보통 따라 부르잖아요. 노래교실 같은 것처럼. 근데 5, 60년 전에 있었던 3, 40년 전에 있었던 노래입니다. 기억을 할까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죠. 세시봉 친구들 가사집을 만듭니다. 물론 저는 이 세시봉에서 무슨 노래 할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시봉이 유명해졌던 놀러와라든가 이런 데를 막 참고를 해가지고 그때 불렀던 노래들 다 집어넣어요. 웨딩 뭐 아니면은 옛 친구 그 다음에 담배가게 아가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사집을 다 깔아 적어놓은 다음에 이제 양면으로 된 3단으로 이렇게 접혀지는 전단지를 만든 다음에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꽃 파는 분들 뭐 여기 콘서트 요술봉 바짝바짝 거리는 거 드는 분들 옆에 딱 껴가지고 소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이것도 한 1500장 정도 마련했어요.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콘서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들이 매표소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표를 막 받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요원들은 이 사람들 빨리 받아가서 빨리 앉혀야 콘서트가 빠르게 시작되니까 막 현장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줄이 매표소로 쓰지 않고 저한테 줄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행사 관계자가 가사집을 뿌리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이 가사집 사이엔 뭐가 있냐면 관절 비싼 돈 들여 수술하기 싫을 때는 부산 줄기세포 줄기세포를 시술하던 곳이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네이버 검색창을 툭툭툭 던져놔요. 당연히 이 검색어를 검색하면 우리 병원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 광고를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막 줄을 쓰면서 이 지연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막 선글라스 싹 쓴 그런 관계자가 막 나오더니만 제 걸 막 험악하게 막 쳐다봐. 너 뭐길래 이렇게 지연을 시켜 딱 보더니 야, 너 공연장 안에서 나눠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있으니까 지연되잖아. 저희 공연장 안에서 나눠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공연장 안까지 들어갔어. 표도 안 끊고.
들어가가지고 공연장 앞에서 나눠주니까 관객석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달려 나와가지고 가져가는 겁니다. 알게 된 거죠. 고객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손에 쥐어주면 싸구려 A4지조차도 좋아해요. 아, 이거구나. 이게 효율이구나. 왜? 마케팅은 우리 고객 부산 줄기세포 봐주세요라고 TV 광고를 하기도 하고 스크린도 몇백만 원씩 쓰기도 하고 버스 광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하는 정보,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 세스봉 관객 들어가기 5분 전에 손에 쥐어주면 싸구려 A4지도 무슨 보물인 것처럼 망망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만드는 판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판을 만들기만 하면 노골적인 광고를 많이 얘기하더라도 고객들은 그게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거나 애지중지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비키니 쇼핑몰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있은 끝에 비키니 쇼핑몰에 있고 나서 저는 이제 작은 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작은 거, 당시 이 업체는 아닌데 이런 비슷한 업체였어요. 작은 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집착을 하게 되냐면